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눈여겨보시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뭐 쉽게 아실 수도 있는데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캐즘 이후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캐즘이 지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캐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술이나 상품이 먼저 출시가 된 다음에 초기 성장을 지나고 나서 침투율 한 16%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캐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후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좀 더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보급이 확대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6%를 넘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률은 둔화되는 국면은 맞고 그러면 이제 신규 기업들의 진입은 늘어나게 되고 경쟁은 심화되죠. 이런 본격적인 침투율 확대를 위해서 산업의 변화가 진행된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이 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침투율이 16%대를 찍으면 변곡점이 온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 때 또 충전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높아지기 위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두 번째, 주행 거리가 증가되어야 되고, 세 번째, 전기차 충전이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한 배터리 성능 개발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한 400km를 갈 수 있는 성능은 이미 구축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배터리 가격은 다시 하락될 전망인데 이제 남은 거는 전기차 충전인 거죠.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고 충전 속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충전 시간은 최소한 20분 이내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분 이내로 들어와야지 충분히 유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충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소재 기술, 배터리 소재 기술에서는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실리콘 응급제와 같은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기술이 중요해지고 그와 관련된 좀 투자 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서울, 부산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시간이 길고 그리고 충전기 몇 개 안 돼서 많이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 명절이면 항상 나오거든요. 충전 시장 지금 전망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글로벌 자료를 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작년 2022년 약 65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30년에 약 584조 원으로 대략 9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은 전력 시장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충전기뿐만 아니라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 시장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전기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관련된 서비스 분야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기차 판매 시장보다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장의 성장성이 높게 보는 이유는 이 전기차 판매가 다르게 전기차 충전은 누적 대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내 기준으로 작년에 국내에서 전기차가 13.1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22년 말 기준으로는 누적 전기차 대수가 36.2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불과 3년 만에 5배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총 대수가 2,500만 대이기 때문에 약 1.4% 정도 비중이 이제 전기차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비례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에도 주차 공간 중에서 1.4%는 충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3.1만 대에서 2030년이 되면은 73.3만 대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기차 누적 대수도 이에 따라서 22년 말 대비해서 2030년에는 374.4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10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충전기도 10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도 2030년이 되면 217.4만 대로 11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국내보다는 10배 정도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의 중심의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이 급속 충전기가 아닌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충전기를 한두 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충전기 내의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기차 충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네.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충전기 인프라와 충전기 서비스 쪽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충전기 인프라는 충전기를 만들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분야이고요. 네. 그래서 충전기 서비스는 이후에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공공 급속 충전기 설치된 순서를 보면은 업체로 보면은 대형채비, SK 시그넷, 중앙 제어 순서였는데요. 네. 이들 업체가 현재는 급속 충전기를 과점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충전기가 설치가 되면은 그걸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대기업들이 이러한 충전 서비스 사업에 대거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SK가 시그넷 EV를 인수를 해서 SK 시그넷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LG와 G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애플망고라고 하는 곳을 인수를 했고요. 롯데정보통신이 중앙제어, 휴맥스가 대형 채비를 인수를 했습니다. 앞서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 업체들이 다 네. 인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대기업들은 충전기 제조 기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충전 속도에 따라서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완속은 가정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급속은 대규모 건물이나 외부 공공기관에서 설치가 되는 비교적 빠른 충전 속도를 보인다라고 보이면 되는데요. 완속 충전은 저희가 밤새 꽂아놔야지 충전이 되는 거죠. 한 5시간, 그렇죠. 6시간 걸리고요. 급속 충전은 1시간 이내 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 가서 충전기 꽂아놓으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완속 충전기보다는 급속 충전기로 갈수록 킬로와트당 가격이 대폭 뛰게 되고요. 지금 100kW 정도 기준의 급속 충전기 가격이 한 11,000불 정도, 네. 10,000불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350kW 정도 하면 초고속 급속 충전기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지금 한 3만 불 정도, 2만 불, 3만 불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충전기 제조업체라든지 뭐 충전과 관련한 사업자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많아서 난립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또 M&A를 통해서 재편이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충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의 그럼요. 관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주식 투자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현지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충전기 제조업체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이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기업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보조금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텐데 2026년부터는 이마저도 좀 둔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이미 깔려져 있는 충전기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보다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미국 현지에 진출하거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미국 IRA 법안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7월부터 IRA 법안을 통해서 150kW급 네. 이상의 급속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처음 당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속 충전기를 만들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SK 시그넷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한 5% 정도 주차 공간에는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 건물의 경우에는 2% 정도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이 되면은 신축 건물, 신축 아파트의 10%, 10개 중에 하나는 전기차 충전 네. 공간이 될 것이고요. 민간까지 확대되어서 이제 2% 정도는 의무적으로 모든 건물에는 다 주차 공간을 전기차 충전기로 깔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대기업으로 꼽으면 SK가 될 것 같고요. SK, 지금 SK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K 시그넷이라고 해서 시그넷 EV를 2021년에 2,930억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이 SK 시그넷이
미국 텍사스에 6월부터 공장을 완공해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캐파에서 2만 대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매출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SK 시그넷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코넥스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를 요즘 열어서.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관심 있으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업으로 언급드릴 부분은 이 기업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이고요. 네. 이 롯데정보통신 밑에 있는 중앙제어라고 하는 기업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2022년에 인수를 한 기업인데 이 중앙제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도 하면서 네. 사업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롯데그룹이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이나 이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에 충전기를 깔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제어에 충전기를 깔고 관련된 사업까지 중앙제어가 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앙제어도 캐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공장 10,000대 정도, 2공장까지 확장을 하면 2만 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SK 시그넷보다는 급속 충전기 용량이 작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낮겠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롯데 유통 관련해서 주차 면적이 현재 대략 한 16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추산하면. 맞네요. 16만 개 중에서 2%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면 3,200개입니다. 기본적으로 3,200개는 깔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정보통신이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롯데정보통신의 기본 본업은 예. SI라고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와 관련된 담당한 삼성그룹은 삼성 SDS가 담당을 하고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시스템 쪽은 일정 기간을 두고 그룹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롯데그룹도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롯데정보통신에서 이 본업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규 신사업이 이렇게 붙는 건데 중요한 핵심은 작년까지는 롯데정보통신 밑에 있는 중앙제어가 롯데 쪽으로 충전기를 공급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인수가 되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충전기를 까는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충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롯데정보통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의 충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